여러분 환영합니다. 방대한 정보의 바다에서 여러분의 시간을 아껴드리고 가장 날카로운 통찰만 건져 올리는 오늘의 딥다이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특히 내 자산에 영향을 미치는 거대한 흐름을 놓치고 싶지 않은 분들을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는데요. 그렇죠. 지금 시장 상황이 워낙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으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샅샅이 분석할 자료는 2026년 3월 12일자 글로벌 시황 브리핑 리포트, 그리고 방금 전까지 전 세계 금융시장을 달군 아주 뜨거운 뉴스 헤드라인들입니다. 네, 오늘 우리가 마주한 데이터들은 그야말로 모순, 그리고 변곡점의 한가운데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 변곡점이요? 네, 한쪽에서는 끈적하게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인플레이션 수치가 시장을 짓누르고 있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연일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중동 전쟁의 긴장감이 피로도를 확 높이고 있거든요. 진짜 뉴스가 쉴 새 없이 쏟아지고 있죠. 그런데 그 와중에 자본시장의 역사를 새로 쓸 만한 역사적인 기업 공개, 그러니까 초대형 IPO 소식까지 터져나왔습니다. 이 모든 엇갈린 변수들이 하나로 뒤섞여서 시장을 쉴 새 없이 흔들고 있는 상황인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미션은 명확합니다. 인플레이션, 지정학적 위기, 그리고 시장의 판도를 바꿀 새로운 모멘텀까지 이 복잡하게 얽힌 퍼즐 조각들을 청취자 여러분을 위해 가장 투명하고 알기 쉽게 해독해내는 것입니다. 방대한 데이터 속에서 진짜 중요한 핵심이 뭔지 확실하게 짚어드려야죠.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파헤쳐볼까요? 가장 먼저 살펴볼 곳은 연일 롤러코스터에 탑승한 듯 널뛰고 있는 국내 증시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 상황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거센 매도 폭격 속에서도 끝내 진지를 사수한 방어전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지수 흐름이 상당히 엇갈렸거든요. 네, 오늘 시장은 그야말로 코스피의 멱살 캐리였습니다. 코스피가 77.36포인트, 그러니까 1.4% 가까이 훌쩍 오르면서 심리적 저항선이었던 5,600선을 아주 굳건하게 방어해냈어요. 5,609.95로 마감했죠. 반면에 코스닥은 좀 아쉬웠죠. 네, 코스닥은 상승 흐름을 타지 못하고 오히려 0.07% 소폭 하락하면서 1,136.83으로 마감했습니다. 이 수치들 이면에 도대체 어떤 심리가 깔려 있는 건가요? 시장 참여자들이 상당히 지쳐 있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코스피의 상승 이면에는 사실 엄청난 피로감, 그리고 극심한 변동성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 피로감이요? 네, 브리핑 자료를 꼼꼼히 뜯어보면 최근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무려 4거래일 연속으로 10% 안팎의 널뛰기 장세가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4거래일 연속 10%면 진짜 어지럽겠네요. 시장이 하루 단위도 아니고 시간 단위로 출렁이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의 매매 패턴이 완전히 생존형으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이른바 4848 장세라는 거군요. 불확실성이 너무 크니까 주식을 길게 들고 가지 못하고 아주 짧게 수익만 내고 빠지는 초단기 매매, 단타에 집중하는 현상이 뚜렷해졌습니다. 네, 수급 상황을 봐도 그 팽팽한 긴장감이 고스란히 드러나는데요. 오늘 기관이 51만 5천 주, 그리고 개인이 22만 8천 주를 사들이며 시장을 덧받쳤습니다. 외국인은 엄청나게 팔았죠. 맞습니다. 외국인은 거의 78만 3천 주 가까운 물량을 무섭게 던졌거든요. 혼조세가 극심했죠. 외국인이 쏟아내는 물량을 기관과 개인이 온몸으로 막아낸 형국인데 여기서 제가 자료를 보면서 가장 놀랐던 건 상승을 주도한 섹터입니다. 어떤 섹터가 가장 눈에 띄셨나요? 보험업과 통신업입니다. 보험 섹터가 하루 만에 무려 7.65%나 폭등했어요. 엄청난 수치죠. 통신업도 3.04% 훌쩍 올랐고요. 제조업이나 기계 분야가 힘을 못 쓰는 와중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4.08% 급등을 보이고 SK하이닉스도 1.81% 오르면서 선전했거든요. 이걸 보면 시장의 돈이 아주 명확한 목적지를 향해 움직이고 있다는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흥미로운 점은 바로 밸류업 관련 흐름이 시장 전체의 하방 경직성, 즉 주가가 밑으로 빠지는 것을 막아내는 강력한 철벽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불안정할수록 실체가 뚜렷한 곳으로 돈이 숨는다는 뜻인가요? 바로 그겁니다. 외국인의 거센 매도세와 중동발 악재가 짓누르는데도 코스피가 5, 6천 선을 지켜낸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보험이나 통신업은 대표적인 가치주의자, 배당주 중심의 섹터 아닙니까? 그렇죠. 배당이 확실하죠. 시장이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극도의 불안감 속에서는 당장 내 손에 현금 배당을 쥐어줄 수 있는 확신한 기업,
실적 기반이 탄탄한 기업으로 자금이 쏠리게 됩니다. 이른바 안전마진을 확보하려는 투자자들의 본능이 오늘 코스피의 방어선을 구축한 핵심 원동력이었군요. 네, 정확합니다. 국내 증시가 이렇게 가치주라는 든든한 방패를 들고 간신히 버텨냈다면 태평양 건너 미국 시장은 어땠을까요? 오늘 미국 증시 지표를 보면 한마디로 폭풍전야의 고요함 그 자체였습니다. 지수 표면만 보면 정말 평온해 보였죠. 네, S&P 500이 6782.48, 나스닥이 22,697.10으로 거의 변동이 없는 보합세로 마감했고 다우 역시 47706.51로 0.07% 아주 미미하게 약보합세에 그쳤거든요. 그냥 숫자만 쓱 훑어보면 오늘은 미국장이 별일 없었구나 하고 넘어가기 십상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전혀 달랐습니다. 수면 위는 고요해 보였지만 수면 아래는 그야말로 전쟁터였죠. 맞아요. 물 위를 평온하게 떠있는 오리가 가라앉지 않으려고 물 밑에서 미친 듯이 발갈퀴를 젓고 있는 모습이 딱 어울립니다. 지수는 제자리 걸음이었지만 내부를 들여다보면 섹터별로 극심한 온도 차이가 났거든요. 부동산 섹터 움직임 보셨죠? 네, 부동산 섹터가 하루 만에 7.42% 넘게 폭등하는 기염을 토했는데 반대로 유틸리티 섹터는 1.70% 하락했습니다. 심지어 같은 기술주 생태계 안에서도 완전히 쪼개졌어요. 반도체 주식들은 펄펄 날며 지수를 끌어올리려 안간힘을 쓰는데 소프트웨어 주식들은 줄줄이 추락하면서 상승분을 다 갉아먹었단 말이죠. 하나의 시장 안에서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장세가 충돌한 셈인데요. 이런 극단적인 내부 변동성이 발생한 데에는 거시경제 변수들이 팽팽하게 줄다리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가장 큰 원인은 인플레이션 지표 아니겠습니까? 2월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전년 대비 2.4% 상승한 것으로 발표됐잖아요. 이 숫자가 시장에 던진 메시지가 꽤 무거웠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2.4%라는 수치는 인플레이션이 연준의 목표치를 향해 매끄럽게 내려가고 있지 않다는, 즉 물가가 굉장히 끈적끈적하게 버티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연준 입장에서는 서둘러 금리를 내릴 명분이 사라지는 거네요. 맞습니다. 통화정책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진 데다가 주택시장 불안까지 겹치면서 투자 심리가 꽉 친 눌려 있었죠.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지정학적 변수가 시장의 하락을 막아내는 방어막 역할을 해줬어요. 네. 미국과 이란의 휴전 협상이 곧 시작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전쟁 리스크가 좀 누그러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퍼진 거죠. 금리를 못 내릴 것 같다는 거시경제의 악재와 중동 전쟁이 멈출지도 모른다는 지정학적 호재가 서로 멱살을 잡고 힘겨루기를 한 거군요. 네. 그 거대한 힘의 균형이 지수 전체는 꼼짝 못하게 묶어두면서도 개별 섹터들만 위아래로 미친 듯이 요동치게 만든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악재와 호재에 숨막히는 장세였네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부분이 등장합니다. 이렇게 무겁고 혼란스러운 시장 분위기를 단숨에 집어삼킬 만한 엄청난 이벤트가 하나 등장했죠. 네. 이번 브리핑에서 절대 놓쳐선 안 될 핵심 이벤트죠. 바로 스페이스X입니다. 일론 머스크의 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나스닥 조기 편입 및 상장 추진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현재 거론되는 스페이스X의 몸값이 무려 1.7조 달러에 달합니다. 1.7조 달러. 정말 상상하기 힘든 규모입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경단위를 훌쩍 넘어서는 인류 최대의 IPO라는 타이틀이 붙어 있어요. 심지어 상장 절차와 동시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의 조기 편입을 타진한다는 구체적인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국내에서도 관련주인 미래에셋증권이 단숨에 10%나 급등했어요. 파급력이 대단한데 이게 시장에 어떤 의미를 갖는 건가요? 1.7조 달러 규모의 기업이 시장에 들어온다는 건 작은 연못에 거대한 고래 한 마리가 뛰어드는 것과 같습니다. 시장 전체의 변동성과 투자자들의 위험 선호도에 엄청난 파급력을 미치게 되죠. 돈을 다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럴 우려도 있지만 현재 시장은 오히려 위험 선호도를 단숨에 폭발시키는 기폭제 역할에 베팅하고 있습니다. 연준의 정책 불확실성 때문에 웅크리고 있던 돈들이 우주 산업이라는 거대한 기대감을 마주하면서 강하게 반응하는 거죠. 미래에셋 증권이 10% 급등한 것도 결국 투자자들의 위험 선호도가 다시 깨어나고 있다는 증거군요. 네, 침체된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강력한 모멘텀입니다. 정말 대단하네요. 자, 이번에는 좀 더 거시적인 관점으로 넘어가서 FIC, 즉 채권 외환 상품 시장과 글로벌 동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브리핑 자료를 보면서 이 파트가 가장 모순으로 가득 차 있다고 느꼈거든요. 네, 유가 흐름부터가 딜레마 그 자체였죠. 국제 유가,
서부 텍사스 산원유 WTI가 무려 2.62달러나 급등하면서 배럴당 86.76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여기서 기이한 건 뉴스와 실제 가격이 완전히 반대로 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G7 에너지 장관들이 전략 비축유 사용을 검토하고 있고 사상 최대 규모로 방출할 거라는 보도가 쏟아지고 있잖아요. 상식적으로는 유가가 떨어져야 맞죠. 네, 그런데도 폭락과 급등을 반복하면서 오히려 위로 치솟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건가요? 시장이 느끼는 실물 공포가 정책 담당자들의 말보다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 실제로 공급망이 훼손될 수 있다는 물리적 공포가 강하게 작용하는 겁니다.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보면 현재 자산시장 전체의 기묘한 동행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채권과 외환 시장도 상당히 복잡하죠. 매파적인 FOMC 기조 때문에 미 국채 10년물 금리가 5bp 오르면서 4.16%를 기록했습니다. 반면에 유로 강세로 달러 인덱스는 0.5포인트 하락해서 약세를 보였죠. 네, 그런데 이 혼란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금과 비트코인에서 나타났습니다. 현재 시장의 극심한 불확실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지표죠. 여러분, 제가 자료를 보다가 숫자를 잘못 본 줄 알았어요.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금 가격이 18달러 상승해서 정확히 10만 3천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각 대표적 위험자산인 비트코인 역시 ETF 순유입에 힘입어 1240달러 급등하면서 가격이 정확히 10만 3천 달러를 타치했어요. 금 1온수와 비트코인 1개의 가격이 완벽하게 일치한 겁니다. 호스트, 무려 숫자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이 올랐다는 게 전례가 없는 상황 아닌가요? 맞습니다. 이 데이터 패턴이 알려주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불확실성이 극에 달하니까 전통적인 절대 불변의 안전자산인 금으로 자금이 몰린 것 동시에 디지털 시대의 가장 변동성 큰 위험자산인 비트코인으로도 돈이 쏟아져 들어간 겁니다. 극도의 안전과 극도의 위험이 기묘하게 동행하면서 똑같이 상승장을 주도하고 있네요. 글로벌 증시에서도 이런 엇갈림, 디커플링 현상이 뚜렷했죠. 네, 아시아에서는 중국과 호주가 상승했지만 유럽 증시는 완전히 엇갈렸습니다. 방산주가 강세였는데도 독일 닥스 지수는 0.87% 하락했고 범유럽 스톡스 50은 0.62% 상승했어요. 국가별로 제각각이더라고요. 특히 일본이 제일 혼란스러웠습니다. 네, 니케이 225 지수 말씀이시죠? 네, 공식 지표상으로는 니케이가 0.87% 하락 마감한 것으로 잡혔거든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니케이가 사상 최초로 5만 5천 포인트를 돌파했다는 보도가 막 섞여서 나오고 있어요. 정보의 혼선과 변동성이 그야말로 극에 달해 있다는 증거입니다. 지표는 하락했는데 5만 5천 포인트 돌파 뉴스가 공존한다니 정말 투자자들 혼이 쏙 빠지겠네요. 그래서 이게 다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복잡한 시장에서 청취자 여러분은 당장 무엇을 주목해야 할까요? 이렇게 혼란스러울수록 이번 주 후반부와 다음 주에 대기 중인 핵심 캘린더 일정을 반드시 챙겨보셔야 합니다. 어떤 일정들이 있죠? 당장 오늘 밤 발표될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있습니다. 시장 예측치는 21만 4천 건수 중인데 노동시간의 탄탄함을 확인하는 첫 단추가 될 겁니다. 그리고 금요일인 3월 13일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맞습니다. 이번 주 핵심 지표인 근원 개인 소비 지출, 즉 PCE 물가지수가 발표됩니다. 전년 대비 3.1%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 이 수치가 연준의 금리 인하 경로를 결정지을 겁니다. 거기에 4분기 GDP와 구인 이직 보고서인 졸츠 수치도 대기하고 있죠. 네, 이 지표들이 연준의 결정을 좌우하고 결국 청취자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가치주 비중을 그대로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달러나 원화 혹은 앞서 언급한 금 같은 안전자산을 새롭게 편입할 것인가? 이 모든 실전 투자의 방향이 이번 주 지표들에 달려있다는 뜻이군요. 정확합니다. 데이터 결과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할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어느덧 오늘 준비한 딥다이브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코스피의 눈물겨운 방어전, 스페이스X가 불러온 나스닥의 거대한 기대감, 그리고 유가와 금리 변동성의 핵심까지 폭넓게 되짚어봤습니다. 정보가 홍수처럼 쏟아지는 장세였죠. 맞아요. 이럴 때일수록 비판적 사고, 크리티컬 싱킹을 유지하면서 뉴스 이면의 흐름을 읽어내는 게 정말 중요해 보입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오늘 브리핑을 마치면서 청취자 여러분 스스로 고민해 볼 만한 화두를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아, 어떤 내용인가요? 2026년 현재 시장은 1온스의 금과 1개의 비트코인의
정확히 동일한 10만 3천 달러라는 가치를 매기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절대 불변의 안전자산과 디지털 시대의 가장 변동성 큰 위험자산의 가치가 완벽하게 교차하는 이 현상. 안전과 위험이 완벽하게 일치해버린 거죠. 과연 끝없는 지정학적 충격 속에서 인류가 생각하는 돈과 안전의 정의는 지금 어떻게 진화하고 있는 걸까요? 이번 주말 동안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보며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도 이 질문은 주말 내내 계속 머릿속을 맴돌 것 같네요. 돈과 안전에 대한 정의가 진화하고 있다. 정말 강렬한 마무리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준비한 치열한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딥다이브에서 더 흥미롭고 날카로운 통찰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